일단은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와. 이게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 공호학번 신문방송학과 차혜영입니다. 지금은 마포구 의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언제 졸업을 하셨던 거죠? 10년이요, 10년. 저 사실 신문방송학과 진학을 했던 게 방송국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연예인 많이 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대한미디어라고 하는 수업을 듣고 굉장히 많은 시민 공동체, 공동체 미디어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고 그런 활동들을 그래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궁극적인 것은 방송국 가서 저는 연예인을 많이 보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학교에서 저널리즘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배우면서 사회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이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아마 배웠겠죠. 진학하고 나서 연예인을 보는 것보다 집회 현장에 가는 일들이 더 많았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대한미디어라고 하는 수업에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라는 게 한국에 이제 들어왔고 2005년에 시작이 됐었고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2007년이었고 그래서 서울에 관악구랑 마포구에 공동체 라디오라고 주파수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방송국이 있다라는 걸 들어서 마포 FM, 그러니까 지금 마포 공동체 라디오에 활동을 했던 레즈비언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 활동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지원서를 냈었고 그래서 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마포구 의원이 왜 됐냐라고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마포구라고 하는 지역을 정해서 의원까지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활동들도 했거든요,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회의가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에 무슨 색 꽃을 심을 건가 이런 게 의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전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집 앞을 바꾸는 일을 주민들과 함께 결정한다는 게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게 몇 개월 안 걸려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게 되게 좋았는데 사실 중앙정부 차원의 국회에서 법을 입법한다던가 활동하는 게 입법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법이 또 시행되는 과정에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했고 이렇게 동네나 작진 않지만 구 단위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꾸는 일을 조금 더 빠르게 다른 곳보다는 빠르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구의회에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전에도 활동을 했었던 게 청년 활동이었고 이제 1인 가구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가. 보통 이제 혼인과 혈연으로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사실 타인과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거진 혼인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나의 조금 더 친밀한 사람들과 꼭 혼인이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제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냐. 법이 바뀌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자체 차원으로 이런 정도의 감수성을 의원들이 갖던가 아니면 구청 직원들이랑 같이 좀 논의해 볼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제일 자랑스러운 본인이 발의하신 정책 이런 것이 하나만 꼽자면 있을까요? 하나만요. 너무 많구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한 것보다는 제정 못하게 한 얘기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 마포구에서 결혼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제정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조례를 제정하는 목표는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사업을 해주게 하려는 목표였어요. 그것이 1인 가구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로 네. 그 제 조례를 추진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조례이고 너무나 많은 미혼 남녀들이 이미 만나고 있는데 이걸 지자체 차원으로 더 지원을 해서 미혼 남녀를 만나게 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결심을 하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걸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업들을 더 많이 잘 해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만큼의 돈과 이만큼의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이제 조례를 발의해서 여러 가지 일도 했긴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되게 많이 찾아가서 어필을 하고 저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데 거진 다 부모님 세대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결혼을 할 나이가 됐다고 사회적으로 보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조례였기 때문에 따님이 싫어하는데 왜 하시려 하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쨌든 하면서 이제 의원님들도 좀 설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만남을 지원한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하고 조례도 부결을 시켜서 지금 마포구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잘했다. 방금도 이야기 드렸듯이 어쨌든 그 대한미디어 수업과 그와 유사한 수업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그때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께 스승의 날이 되면 늘상 왜 그렇게 그때 알려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게 만들었냐라고 늘 그렇게 원망을 하는 메일을 보냈었고요. 어쨌든 그게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로도 제가 문화기획을 복수 전공하고 평생교육사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특히 평생교육사 과정을 들었을 때 그런 배움이 지금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게 관계가 될 수 있고 서로 배움을 주고받음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게 의정활동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거기서 배웠었던 게 지금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거는 2주 정도 되는 선거운동 기간 안에 주민들한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야 되고 어떤 공약이 있어서 의원이 되고 싶은지를 알려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저를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어떤 한 가지 정체성으로만 그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들을 주민들한테 잘 알릴 것인가가 사실 그때는 가장 크게 고민했었던 부분이고 사실 다 아이를 이미 키우고 있는 기혼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지정성별 여성으로서 구의회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고 마포구는 1인 가구가 많은 구이기 때문에 1인 가구 관련된 의제도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의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게 가장 큰 원칙이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마포구를 위해서 변화를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리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는 초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고 사람들이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리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게 새로운 목소리를 구의회 차원으로 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태까지 목소리를 냈지만 구의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나가지 못했던 목소리를 내가 낼 수 있다. 그것은 청년의 목소리일 수 있고 여성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1인 가구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나를 뽑아야 구의회가 바뀌면 구도 바뀔 수 있다. 절 뽑아주세요. 그게 가장 큰 메인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원칙으로 했었어요. 공약. 근데 저는 뭔가 어제간에 의원님이 하시고 싶었던 어떤 정치적 의제와는 어쨌든 간에 정체성이 그리 엄청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말을 안 하셨지만 어쩐 한국에서 최초의 그 키워드는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약간 연대의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변희수 하사님이 돌아가신 게 큰 일이었는데 네. 성소수자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성소수자도 정치를 할 수 있고 성소수자도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걸 국가가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뭐 군대가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특정 주민이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저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도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게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했고, 어쨌든 지금 또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선을 할 수 있다. 성소수자 문제되는 일 아니었다. 정치하는 성소수자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걸 재선을 성공하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더 많은 성소수자 정치인들이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또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마포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진짜 마포에 많은 퀴어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의 정체성은 마포구민이라는 이런 정치인이 출연을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구의원, 시의원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의정 활동이나 이런 정치 활동에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지금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꽃까지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약간 정치의 어떤 효능감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확 든든해지는 게 있네요. 한국의 정치는 사실은 청년들이 진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느껴지고, 기성 세대나 혹은 남성 중심으로 정치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회가 국회보다 더 다양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구의원을 당장 도전하라는 것보다는 그 소수자 정체성으로 살다 보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는가를 더 많이 고민하면서 살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걸 벗어나야 사회에서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래야 그것이 저는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계엄을 경험하시면서 그러니까 정치를 지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을 투표를 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당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모든 분들이 깨달았을 텐데, 저는 뭐 젠더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 참여를 좀 하시면 좋겠다. 친구들이랑 얘기한 거는 누구도 모를 말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에서 말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치, 시민참여, 사회활동에 관심 있는 성공회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도 있고 여러 동아리나 학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혹은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같이 제안하고 발굴하는 활동들을 한다거나 혹은 청년의 문제가 이것이다 라고 청년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활동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좋겠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래 집단을 만나는 걸 넘어서서 나는 좀 세대를 넘나드는 좀 다양한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 대화하는 근육이 자라야
분들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구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거든요. 구정 모니터링을 해본다던가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게 뭐 어떤 특정 정당 참여라던가 정치 참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한 것들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에서 말하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실질적인 효능감이랑도 이어져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 서포터즈 이번 학기 주제가 선한 성공이었어요. 근데 제가 선한 성공 키워드를 보자마자 의원님이 생각이 나서 인터뷰 제안서를 네. 제안을 드린 거였거든요. 저 요즘 버티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그 일을 얼마나 꾸준하게 해서 누군가한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버텨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무르지 않고 누군가가 그거 절대 안 될 거야, 너 그거 해봤자 너한테 도움되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에 상관없다. 그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할 수 있다. 나중에 봐라.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라고 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할 수 있는 삶이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한 성공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저와의 약속이든 혹은 꼭 저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타인이랑 작은 약속을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저는 선하게 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 어떤 누군가랑 작은 약속을 할 수도 있고 나와의 작은 약속들을 할 수도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루다 보면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선한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네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시고 이후에 한 1년 뒤, 2년 뒤, 3년 뒤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잘한 게 맞지? 라고 나한테도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줄 수 있는 삶을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2가지 이슈가 크게 있는데요. 하나는 제 책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재선을 잘 하는 게 목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아버지 돌봄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쓰는 책을 썼어요. 얼마나 한국의 제도가 가족 중심적이고 한 사람이 다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걸, 그 돌봄과 장례와 상속을 치르면서 경험 같은 것들을 에세이로 담은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저는 뭐 생활동반자 법이 됐든 아까 이야기했던 꼭 혼인만이 아닌 타인과의 어떤 뭐 가족이라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의 제도 안에서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좀 같이 만들어내는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칠까요? 네, 박수를 치시면 주변에서 마포구를 살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도 마포구를 많이 살고 싶어 하는데 너무 사는 좀 비싸서 죄송할 따름입니다.